일단 삼성전자 이야기 오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뭐 최소한의 비중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저랑 이제 매매 트레이딩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없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네. 잘 안 맞는다며요. 네, 하이닉스도 안 맞는데 제대로 밀렸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밀렸고, 슈퍼사이클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2017년, 18년 느낌이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또 지나가서 보니까 또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16, 17년 시즌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장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020년, 2021년 시즌이 그랬고, 결국은 지금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좀 많이 좀 빠진 느낌이었죠. 오늘 수급만 보면 봐볼까요? 코스피가 1조 6천억 매도입니다. 네. 네. 코스피가 1조 6천억 매도죠. 근데 종목별로 가서 보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조 매도했고요.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6,7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1조 7천억. 네. 그러니까 거의 1조 7천 팔았죠. 그러게요. 근데 총으로는 1조 6천억 매도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건 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만 집중해서 팔았고 나머지 섹터들은 팔았다는 거고. 오늘 그리고 나머지 보면 어제 미국 다우존스가 이제 그 경기 부양안 통과되면서 네. 다우지수도 올랐잖아요. 상대적으로. 올랐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적인 거는 우리가 흔히 말했던 경기 민감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뭐 네. 기름 주식들하고 뭐 철강 주식들하고 기름 주식. 네. 네. 저는 기름집이라고 항상 하거든요. 정감이 있어요. 네, 정유주라고 기름집. 안 그러고 네. 기름 주식에.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전에 어떻게 하다가 기름집이라고 이렇게 어디서 들어가지고 네. 그 이후부터 정유 주식이라고 이래서 안 튀어나오고 기름집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정유 주식들이 좀 그렇게 올랐고 철강도 올랐고 뭐 IT 대형주들이 빠지니까 그나마 중소형주 IT 주식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선방했었던 종목들 제가 뭐 추천도 드렸고 말씀도 드렸던 종목들이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같이 쓸려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얘네 둘이 빠지면서 뭐가 튀었냐면 말씀하셨던 대로 셀트리온이 튀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예. 셀트리온도 밀렸다라고 하면 아니면 오늘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반대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밀리는 구간에서 다른 종목까지 같이 밀렸다. 뭐 특별하게 시장에서 튀는 거 없이 다 밀렸으면 시장이 박살나는 패닉으로 느낌입니다. 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정말 패닉으로 가는 거거나 아니면 이번 시장의 상승턴은 끝이다라고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튀어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아직 끝은 아니고 시장의 돈은 아직도 여전히 되는 쪽을 찾아가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고 오늘 삼성 SDI가 막판에 좀 튀어 올라왔는데요. 그러네요. 동종과에서 막판에 네, 막판 튀어 올라왔는데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에코프로 시리즈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오늘 신흥은 좀 밀렸지만 종목에 따라서 LNF도 뭐 한번 급등했다가 내려왔고 네. 그냥 성장주 섹터 내에서는 결국 돌고 돌아서 결국은 2차 전지 섹터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도 오늘은 올랐긴 하지만 성장주들은 여전히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성장주들이 불확실한 건 맞잖아요. 이게 우리가 미래 실적에 대한 베팅인 거고 근데 가장 지금 성장주들 중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는 다 지치고 지쳐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2차 전지는 사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제일 마음 편한 게 2차 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신차 판매량의 50%까지 전기차 뭐 미래차를 판매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신차 판매율이 4%인데 50%까지 늘린다는 건 엄청난 공격적인 거고 10년 동안 압축해가지고 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이렇게 된 거, 이제 좀 결국은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에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오늘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보여준 것 같고, 다른 두 가지 2차 전지 대형주들 있죠.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면 2차 전지 SK 이노베이션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은 그렇죠. 오늘은 강했어요. 그렇죠. 네, 말씀드렸던 대로 대량거래 이후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정유주의 냄새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기름집으로 네. 가려고 하죠. 그리고 오늘 보면 S-OIL하고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이제 2차전지 주식으로 보기보다는 네. 그러니까요. 원래 정유주나 배당주 컨셉으로서의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분류해서 2차전지에서 네. 그쪽으로 보내긴 보내야 네. 되는데 아직은 못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작년에 매매하셨던 분들이나 이제 좀 물리신 분들은 특히나 이제 이 가격대죠. 한 27만 원대 요 횡보할 때 사서 있었던 분들은 지금 사실 좀 고난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제 좀 답답한 구간이겠죠. 근데 네. 뭐 이게 2차전 지금 정유 주식으로 또 올라올 수는 있는 거니까요. 컨셉을. 근데 정유주라는 게 지극히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매매를 유가가 하셔야겠다 또 생각이 좀 드는 이제 거죠. 위로 조금 그렇죠. 부닥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삼성전자 아까지 얘기하다가 또 이제 삼성전자 네. 얘기 나와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음. 빠졌는데요. 삼성전자는 결국은 외국인들이 사줘야 오르는 거에 오늘 정확하게 이제 증명을 했죠. 네. 네. 뭐 삼성전자 뭐 이제 언론에서 계속 동학개미 운동 이런 거 나오긴 했지만 사실 저는 결국은 한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핸들링을 한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줘야 추세가 만들어지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봐요. 근데 사실 이거 좀 약간 후행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지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삼성전자의 전체 시가총액에서 이익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는 작년 말부터였다고 합니다.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익 비중은 이제 전체 시총에서 이제 줄어들었는데 주가는 계속 버티고 올라갔던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밸류에이션은 점점 비싸지는데 주가만 올라갔다라는 거는 주가가 이제 뭐 버블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기존에 평가받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고평가 영역으로 진입했다라는 거고 외국인들은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팔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쭉쭉쭉 파니까 시장은 그래도 개인 투자들이 뭐 받쳐서인지 뭐 여전히 이런 기대감들인지 몰라도 주가가 횡보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고 오늘 조금 이제 좀 가슴 아픈 결과 하이닉스 포함해서 이렇게 나왔던 거라고 보는데 만기일 영향을 어제 오늘 좀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그 얘기도 네. 좀 드리긴 할 건데 예, 예. 네.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구간에서는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계속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는 건데 이 말이 2차전지랑 어쩔 수 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삼전을 좀 쪼개야겠어. 왜냐하면 지난번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너무 네.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뭐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보면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쫙 사업 펼쳐놓고 되면 하나씩 상장하잖아요. 쭉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네. 삼성전자도 정말 비메모리도 떼서 하나 하고 예를 들면 뭐 그 가운데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돈 될 만한 거 네. 좀 쭉쭉 떼고 지지사로 가든지 이렇게 하고 몸집을 좀 가볍게 해야 네. 좀 서로 탄력이 있지. 이건 그쵸. 너무 무겁고 비중도 외국인들이- 크고 지수의 영향도 크고 그러니까요.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도 지수를 핸들링 할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선물옵션 시장에서 왜곡도 나타나는 거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 대비해서 또는 다른 섹터 대비해서 내가 더 매력적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실적이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 이번 주에 이제 CLSA에서 목표가를 낮추는 리포트가 나왔고 그리고 또 뒤따라서 나왔던 것들이 반도체 주가에 가장 안 좋은 거는 반도체가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가격 변동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차라리 뭐 공급이 많아지거나 공급이 적어지면 뭐 신승률 투자를 한다는 기대감도 있는 거고 또는 공급이 부족하면 쇼티지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두 개가 맞아떨어지면 별로 삼성전자의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거니까 그냥 플랫하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재고 조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사실은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왜 하필 오늘일까라는 건데 사실 뭐 그동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락할 때도 영향은 좀 있었지만 이 정도로 크게 영향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유독 이런 것들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그동안 외국인들이 좀 상방으로 크게 변동성을 벌려놨었는데 네. 이거 명분 삼아서 그냥 아래로 미룬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 인바디나 뭐 몇몇 종목들은 중간중간 투매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동되어 있었던 반대 매매 물량
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수라던가 신용 물량, 담보 부정 나오면서 반대 매매 물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특히 이제 옵션이나 선물 옵션 만기일 전날에 이런 변동성들은 그 다음날 해당일 날 반대 포지션으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오늘 오히려 이제 많이 밀렸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조금 장 초반에 조금 이제 여진으로 인해서 좀 더 밀리고 일부 종목들에서 이제 좀 반대매 나온다라고 하면 내일 아침에는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 주식들, 소재 장비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가 일단 단기 매매로는 좀 적합한 종목군들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양봉단 애들은 상대적으로 좀 셀트리온 이런 애들은 내일 좀 실릴 확률이 높고 예. 오히려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얘네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올라갔던 애들은 좀 쉬고 전형적으로 퐁당퐁당이잖아요. 양봉일 때 팔고 음봉일 때 다시 사는. 근데 이제 내일 대표적으로 오늘 보면 뭐 테스나라던가 뭐 떨어질 때 심텍이라던가 사고 오를 때 네. 팔고 이제 이러면 이제 엇박자 타면 힘든 그렇죠. 거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제약바이오가 셌으니까. 근데 사실 그동안 제약바이오가 많이 오른 것도 없어서 수익이신 분들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긴 한데 만약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내일 아침에 뭐 그동안 계속 좋다고 나왔었던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업종들, 종목들 있죠. 심텍이라던가 뭐 테스나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도 안 좋았고 이제 그 큰 종목 이제 IT에서 빠지는 돈들이 제약바이오로 들어가면서 밸런스가 맞춰지는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변동성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요. 오늘은 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주식 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초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상관없이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었고 뭐 이런 날은 우리도 가슴 아프지만 각 종목들 대주주는 더 가슴 아플 거예요. 그죠? 빠지는 금액이 천문학적일 테니까. 대주주가 근데 뭐 하루 주가 시총 빠진다고 신경 쓰겠어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저는 이 구간만 또 지나고 나면 오히려 지금 메르스가 한 방에 세게 맞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지나고 나면 또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네. 힌트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올라왔다라는 거랑 개별주들도 몇몇 종목들은 또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 것들 봤을 때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